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것도 식사라고 또 그래도 목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디톡스 그러면은 뭔가 굶으면서 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집에서 먹는 것보다도 더 자주 먹으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면서 그리고 이 속에 드디어 그 자연 치유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만 하면은 평생 가지고 살던 여러 가지 질병들도 치료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일 동안 여기 광주 시민 전체를 위해서 광주 연합 백투에덴 디톡스 힐링 캠프를 이곳 김내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렇게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서로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어요. 여기 뭔지도 모르고 왔다는 분들도 아까 보니까 있던데 뭔지 모르고 왔지만 야, 정말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말을 마지막 날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최첨단 의학으로 설명하는 만병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게 진짠지 내가 한 주일 동안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직접 측정하고 비교해보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긴가민가 하고 오셨다가 인생이 바뀌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윤향순 씨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들처럼 이런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체중이 72kg 정도 나갔어요. 키가 한 158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이 단추가 이렇게 좀 팽팽하게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비만이 문제가 아니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15년 이상 운전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이 자기가 계속 15년 동안 다니던 그 버스 노선의 길을 쳐다보면서 남편한테 여보 여기가 어디야? 남편이 너무 놀래서 당신 진짜 여기가 어딘지 몰라? 나 처음 오는 길 같은데. 남편이 깜짝 놀라서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공간 지능 인식 능력이 벌써 20%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치매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치매는 지금 깜빡깜빡 하는 것이라서 무서운 게 아니고 이건 갈수록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갈수록 나빠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도대체 앞으로 어디까지 나빠질까?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 백투에덴 디톡스 힐링 캠프를 통해서 이 똥오줌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중환자가 치매 환자가 치료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여기를 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간에 지방이 많이 껴 있었고 또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요로 결석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디톡스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강의 시간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치매나 고혈압, 당뇨 이런 질병들은 이미 나타난 증상을 제거해주는 대증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저도 똑같이 따라가면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2003년도에 대한내과의사협회에서, 우리나라 이 의사협회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고혈압, 당뇨, 비만, 심장병, 뇌졸중, 암 이런 대부분의 질병은 성인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인이 되면 찾아오는 질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오는 질병이다. 그래서 이름을 더 이상 성인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내과 의사들은 이 질병을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바꿨는데 아직도 치료 방법은 혈압 올라갔으니까 그 증상,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약을 처방하고 있고, 혈당 올라간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혈당 떨어뜨려주는 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주면서도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라? 죽을 때까지 먹어라. 당뇨병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렇다. 죽을 때까지 관리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질병이 생활습관병이라고 결론이 내려졌으면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까요? 이 질병의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생활습관을 고치면 치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릉내 요양원에서부터 생활습관을 고쳐서 많은 환자들을 돌봐드렸더니 이 질병들이 너무 쉽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유산 요양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료가 잘 되면 병원 간판 걸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쪽 여수 앞바다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런 방법으로 생활습관을 고쳐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암 전문 요양병원을 대한민국에서 1호로 40번을 도청을 드나들면서 허가를 받아서 오픈을 하고, 너무너무 치료가 잘 된다는 소식이 소문이 돌면서 저쪽 남양주시의 에덴 요양병원을 산속에다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면서 이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이름 있는 암 전문 요양병원을 에덴 요양병원으로 설립을 하고, 이게 치매 환자들도 치료가 되는데 그러면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센터도 좀 만들자. 그래서 국가로부터 에덴 노인 전문 요양센터를 유치해서 에덴 요양병원 앞에 에덴 노인 전문 요양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암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각양각색의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이 방법으로 지금 30년 동안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원리는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이 병이 왔는지를 가르쳐 드려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걸 가르쳐 드리는 시간은 한 명 한 명에게 가르쳐 드리려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광주에서 제일 큰 강당이 있는 곳을 빌려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주에 있는 뜻있는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번에 이런 잔치를 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잘 들어보면은 내가 왜 이 병이 찾아왔는지 원인을 알면서 이제 자가 진단을 하는 시간이 되겠고,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해야만 됩니다.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결심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심도 안 했는데 고쳐질 리는 없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이게 잘못됐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고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은 90%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심했다고 해서 이 어려운 생활 습관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결심은 해야 돼요. 이 자유의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심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하나님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누가 결심을 해야 됩니까? 내가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일단 하고 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저 하늘에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 이틀 살아가다 보면은 생활 습관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분은 쭉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결심을 하는데 뭐는 결심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게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술 끊는 거는 결심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다 할 수 있겠는데 과자 끊는 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60이 넘으신 분이 과자 끊는 걸 결심을 일주일 동안 못하는 걸 보고 야, 사람마다 참 다르구나. 그런데 이분이 드디어 마지막 날 강의 중에 손을 뺨쩍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드디어 과자를 끊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과자를 먹을지 안 먹을지는 사실 모르지만 이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분은 눈에 보이는 곳에는 다 과자가 있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손만 딱 펼치면 과자가 닿아야 된대. 그런데 그 과자 속에 얼마나 많은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식품 첨가물들이 왜 치매의 원인이 되는지 수많은 논문들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끊어보겠다 결심을 하고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그대로 여기서 배운 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뒤에 72kg 체중이 쫙 빠지고 2달째, 3달째 연거푸 했더니 52kg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이렇게 갑자기 살을 빼면은 얼굴이 막 쭈글쭈글해지고 턱에 이게 늘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보다도 살찐 사람은 살이 빠지는데 쭈글쭈글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턱선이 딱 달라붙어요. 20kg가 빠졌는데 피부가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너무 예뻐졌고 30대 몸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매만 좋아진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치매 증상이 100% 사라져 버렸어요. 치매가 얼마나 완전히 사라졌는가 하면은 자기가 15년 동안 다니던 버스 노선도 기억이 나지 않던 이분이 30대 기억력으로 돌아가서 그 뒤로 검정고시 공부를 마치고 대학을 입학할 정도로 그렇게 기억력에 대해서 자신을 갖게 됐고 지난 3년 동안 자격증을 5개나 땁니다. 아주 얼마나 신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덤으로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요로결석 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 한 주일 동안 이곳에 오셔서 강의를 듣고 내가 이게 잘못됐다 생각되면 고쳐봐야 되겠다 결심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우주의 능력을 한번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희한하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아까 제가 잠깐 밖에 나갔더니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1년 전에 대학생 한 명이 문강윤이라고 하는 학생이 왔는데 아빠 엄마가 같이 데리고 왔어요. 아빠 엄마하고 상담을 한참 한 다음에 아빠 엄마 나간 다음에 저하고 둘이만
상담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아빠 엄마 앞에서는 말을 못했지만은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요 비만 좀 해결하려고 여기 데리고 왔지만 자기는 이 비만보다도 심각한 것은 담배를 끊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좀 끊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 끊는 거 아주 쉬우니까 이번에 강의를 잘 들어봐라. 그리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고치겠다고 결심을 해라. 내 힘으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우주의 능력으로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봐라. 담배 생각이 안 날 거다.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는 동안 담배를 한 대도 안 피고 참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대도 안 피는 겁니다. 체중도 뭐 한 10kg가 빠져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대학 생활하면서 이걸 유지하느냐가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 만에 전화가 왔길래 너 지금 담배 펴 안 펴? 아이고 당연히 그 뒤로 담배 안 피지요. 엄마에게 끌려갔지만 그 백투에덴에서 한 달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전공까지 바꾸려고 지금 어디에 가서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투에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뭔지 모르고 왔지만은 정말 특별한 한 주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박수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만 오신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오늘 저녁에만 오신 분들은 오후 4시 반에 강의를 못 들었는데 이게 같은 강의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직장 그만두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구글 어플에서 백투에덴을 치면은 백투에덴 어플을 다운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면은 모든 내용이 실시간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해독학으로 설명하는 디톡스의 8가지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낮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디톡스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디톡스 기초만큼은 확실히 다져야 따라올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낮에 우리 몸속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 독소가 어떤 기전을 통해서 해독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봤는데 여기에 8군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잘 챙겨주면서 디톡스를 따라오면은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으면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 독소들이 어느새 싹 청소가 되면서 이 몸에서 20년, 30년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8만 명의 환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갔는데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찾아왔다가 기적처럼 좋아진 것을 봤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제가 힘을 줘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8가지 키포인트를 빨리 넘어가는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조금 찝을 곳은 찝어가면서 이번 이 프로그램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가지 키포인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독소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면은 그거 맛있다고 먹어준 다음에
힘들게 씨름하지 말고 가장 확실한 디톡스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맛이 있느냐 없느냐만 묻지 말고 이 음식이 독소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분별을 해서 독소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안하지만 안 먹겠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디톡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독소의 유입을 차단시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독소가 아예 내 몸속으로 들어올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질병을 모르고 통증을 모르고 한평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음식이 있는데 과연 이 음식이 독소가 많은 음식이냐 적은 음식이냐 이걸 착 보면은 0.1초 내에 알아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소학 그 몇 권을 이제 여기서 다 공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 음식이 독소가 많은 음식이냐 적은 음식이냐 이걸 분별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오염된 시대에는 먹이 사슬이 짧은 것을 먹을수록 독소가 적은 음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염된 이 세상에서 오늘도 얼마나 이 뿌연한 하늘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지면은 그 공기 중에 떠있던 독소들이 어떻게 될까요? 빗방울과 함께 땅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독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기체, 생명체 몸속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나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기체 몸속에 들어가서 나가지 않고 자꾸 하루 이틀 되면 농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축적되는 축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소가 여러 풀잎 식물 속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축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공기보다도 오히려 이런 식물들 속에 오히려 이렇게 오염된 시대에는 그 독극물의 농도가 더욱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풀잎이 힘들게 이렇게 모아놓은 독소를 송아지는 한 입에 뜯어먹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송아지 몸속에 들어간 독소는 이 송아지 몸속에 또 차곡차곡 축적이 돼서 풀잎에 있던 농도보다도 송아지 몸속에 있는 독소의 농도는 더 확대가 되는 확대성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3년 송아지가 모아놓은 독소를 표범은 한 입에 또 뜯어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독소는 송아지 몸속에 더 많이 있을까요? 표범 몸속에 더 많이 들어있을까요? 먹이 사슬이 뒤로 갈수록 독소의 농도는 더욱더 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표범 고기를 먹고도 살 수 있어요. 소고기를 먹고도 살 수 있습니다. 풀을 뜯어 먹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병의 근원이 독소 때문이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독소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걸 먹을수록 독소가 더 적다는 얘기입니까? 먹이 사슬이 짧은 것을 먹을수록 독소가 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을 뜯어먹은 송아지를 먹은 표범을 먹는 것보다는 송아지 고기가 독소가 조금 더 적고 그것보다는 이 채식 위주의 식사가 더 독소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내가 너를 만들어서 너를 아는데 너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줄 아느냐? 모든 물건을 만든 메이커는 매뉴얼에 빠지지 않고 넣어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무엇을 먹어야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거기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66권 아주 두꺼운 매뉴얼에 1장도 넘어가기 전에 인간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먹을 수 있다 그랬고 열매 맺는 모든
이 나무와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고기나 생선과 같이 육식을 하라고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완전 채식이 인간에게 가장 건강을 약속할 수 있는 음식이라 그랬는데, 요즘 이 독소학의 결론을 살펴보면은요, 채식보다도 육식은 독소가 10배 내지 15배가 더 많이 들어있다라 얘기를 하고, 병리학적으로 그런 고기와 생선을 오염된 시대에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몇 배로 더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예전에는 별로 없었던 유방암이 많아졌고 고혈압이 이렇게 많아졌고 왜 이렇게 파킨슨氏병이 많아졌을까? 유전자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바뀐 거예요. 옛날처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자란 음식이 아니고 정말 이 하늘에 얼마나 많은 독소들이 떠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독소들이 가능하면은 적게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인데, 특별히 이 고기는 먹이 사슬이 뒤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동물이고, 그래서 오염된 시대에는 이 풀잎을 뜯어먹는 것보다도 독소가 더 농축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요즘 이 동물들을 키우는 방법을 보면은 옛날처럼 풀만 뜯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 약들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는지, 사료 속에 성장 호르몬 촉진제를 버무려 가지고 먹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닭을 병아리로부터 키워보면 얼마나 키우면 잡아먹을 만큼 큽니까?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커야 잡아먹을 만큼 커요. 그런데 요즘에 치킨집에서 나오는 닭은 병아리로 딱 태어나서 한 달이면 벌써 그렇게 커집니다. 비결은 사료 속에 성장 호르몬 촉진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자란 이 닭고기 속에는 성장 호르몬 촉진제가 들어있어서 그 닭고기를 요즘 사랑하는 딸들에게 사다 주면은 성장 호르몬 촉진제가 들어가서 옛날 할머니들은 16, 17살 돼서 초경하는 분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은 12살, 그리고 저희 힐링센터에는 8살짜리가 벌써 초경을 해서 성조숙중 환자로 온 사람이 있어요. 옛날 음식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 닭고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약물로 오염되어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독소가 적게 들어있는 채식 위주의 식사가 답이다. 이것은 저 혼자 주장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의사들의 연구 결과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2014년 10월호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에피데미올로지 요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유방암이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걸리는지 이 의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암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비교해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고기였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그룹과 적게 먹는 그룹, 다른 건 다 똑같이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이 이유 하나만으로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1.45배가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고기도 아닌 것이 고기인 척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햄을 먹으면 오히려 고기보다 더 해로워서 그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1.9배까지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방암 걸린 분들을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걸핏하면 유방암 걸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전과 달라진 게 무엇일까? 옛날에는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고기 먹던 우리들이 요즘엔 일주일에 2-3번씩 먹는 걸로 바뀐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저쪽 미국 사람들은 유방암이 그렇게 많대 이렇게 얘기하던 건 옛날 얘기가 됐고,
이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방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센트럴 유럽 저널 오브 퍼블릭 헬스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직장암에 걸린 사람과 아직 건강한 사람을 거꾸로 비교를 해봤어요. 무슨 차이가 가장 많이 있을까? 거기서 두드러진 연구 결과는 직장암에 걸린 사람들은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붉은색 육고기를 먹는 경향이 57.1배나 더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붉은 육고기는 채소보다도 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먹으면 10배 이상 채식보다도 독소가 많기 때문에 그 속에 물론 영양소가 있어서 빨아먹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10배 이상 많은 그 독소가 장의 제일 끝부분 직장 정도 가면은 재흡수가 되면서 용종의 치질에 직장암에 이런 것들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암이 걸리면 그때서 아픈 증상만 잘라내려고 하는 것은 뒷북치기 치료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직장암이 왜 걸리는지 이 강의 시간마다 하나씩 둘씩 찾아내서 그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을 고쳐주면은 아예 직장암에 안 걸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 에덴은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고쳐주면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보자. 별것 아닌 건데 그걸 좀 고쳤더니 놀랍게 몇십 년 동안 가지고 다니던 질병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이 8가지 중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말이 진짜 일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디톡스의 키포인트는 입에서 안 먹어줬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방어전선은 어디에서 세워둬야 되느냐? 다른 데는 들어와도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구멍이 없지만 식도 위장 12장을 거쳐 딱 소장으로 들어가면 육모라고 하는 털이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나 있어서 독소가 우리 몸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아주 똑똑한 파수꾼을 세워놓고 영양소는 들어오지만 독소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분별하는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에서 들어온 독소가 장 정도 내려가면은 여기에서 아군 적군을 잘 분별해주는 보초병을 세워놓고 절대 실수 없이 아군이 되는 영양소만 들어오게 하고 내 몸을 파괴시키는 독소는 따귀 한 대 딱 때려서 저쪽 항문으로 대변과 함께 나가도록 해줘야 여전히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에서 독소는 구별해서 잘 대변으로 버려주고 영양소는 내 몸속으로 잘 들어오도록 흡수해주는 이 장의 배변력을 높여줘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장이 다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세끼 먹고 거기서 영양소를 흡수해야만 살아가는 존재인데 여기서 영양소만 흡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소가 다 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만성질환, 병원을 찾아가도 좀처럼 대증요법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사실은 장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15년, 20년 이 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이런 불치병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음식을 먹었습니다. 위장으로 들어가서 12장을 거쳐 여기 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소장 속이고 요걸 감싸고 있는 소장벽세포를 확대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소장벽세포는 이제 이렇게 이 소장벽세포는 치밀결합
단백질 조직으로 절대로 소장벽 세포 사이로 우리 몸속으로 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탁 붙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소장벽 세포에는 너플너플너플하는 육모 털이 붙어 있는데 혹시 소고기 천년 먹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육모예요. 사람 소장에도 그게 붙어 있고 그 육모 털 속에 아주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가 이 구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하고 호시탐탐 노려보지만 이 독소는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로 육모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소장벽 사이로 스며들어가면 어떨까 해서 거기를 또 노려봤더니 악교풀보다도 더욱더 튼튼한 치밀결합 단백질 조직으로 딱 붙여놨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어요. 단지 여기에 아주 잘게 소화가 된 영양소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영양소도 모든 영양소가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은 포도당, 당분 하나짜리로 소화되고 쪼개졌을 때만 그 하나짜리만 여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구멍입니다. 단백질이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소화돼서 아미노산 하나짜리로 잘 소화된 것만 여기를 통과할 수 있고 지방도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산이나 글리세롤과 같이 하나짜리로 잘게 소화된 것만 여기로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를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장벽이 예쁜 모양이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현대인들은 육모가 다 녹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양소가 들어갈 문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여기 치밀결합 단백질들도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독소들이 요 소장벽과 벽 사이로 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이 샌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랫배가 살짝 나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장누수 증후군이 일정량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이 이렇게 세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고 보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첫 번째 영양소가 흡수될 육모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주면 그 음식 속에 영양소도 들어있고 독소도 들어있는데 입에서 잘게 잘라주는 물리적인 소화, 잘라줄 때에 침과 버무려지면서 프티알린이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바로 이 전분질, 탄수화물을 화학적으로 완전히 하나로 쪼개주는 화학적인 소화. 그 단계가 지나면 꿀꺽 삼키겠죠. 그러면 위장으로 들어가는데 위장에서는 입에서는 절대로 화학적으로 분해시킬 수 없는 그 단백질을 아미노산이 될 때까지 쪼개주는 단백질 소화 전문 효소, 바로 위산이 나오면서 화학적으로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될 때까지 쪼개줘요. 그리고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에서 지방을 또 지방산까지 쪼개주는 소화효소가 나오면서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이 포도당과 지방산과 아미노산 될 때까지 쪼개주면은 여기 소장에 들어와서 육모가 너풀너풀 춤을 춥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밀가루를 싹 잘게 봐수어 가지고 보니까 돌멩이가 섞여 있어요. 그럼 고운 구멍이 있는 체에다가 넣어놓고 설렁설렁 흔들면 밑으로 뭐만 빠질까요? 그 구멍보다도 적은 밀가루만 빠지고 계속 흔들면 마지막에 뭐만 남아요? 돌멩이가 남아. 그럼 그건 딱 버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가 막힌 천연체를 여기 소장에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게 바수어진 것을 소장으로 가지고 가면은 육모털이 설렁설렁 춤을 추는 가운데 그 구멍보다 작은 포도당과 아미노산과 지방산은 쑥쑥쑥쑥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영양소가 되지만, 그보다 큰 이 독소는 절대로 흡수가 되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항문으로 딱 던져서 변과 함께 싸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장을 관리하는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단 이 육모가 다 망가져 버려서 영양소를 흡수할 구멍도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영양소가 결핍됐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비타민 K가 흡수가 잘 안 돼서 부족하다. 그럼 비타민 K는 혈소판을 만드는 중요한 이 영양소인데 혈소판이 안 만들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잇몸에서 피가 잘 납니다. 코피도 잘 납니다. 언제 그랬는지 부딪혔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걸핏하면 몸에 멍이 드는 사람들 검사해보면 비타민 K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아연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료인데 이게 부족하면 남성 기능이 뚝 떨어져요. 여자들도 남성 호르몬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한 사람들은 대부분 맥이 없어요. 기진맥진합니다. 힘이 없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자꾸 실룩실룩 떨립니다. 어떤 영양소가 부족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질병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사람들은 내독소 반응이 생깁니다. 장벽 세포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 틈이 독소로 다 녹아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절대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그 독소가 장벽 사이로 누수가 됩니다. 스며들어와요. 그 독소가 우리 몸속에 흘러다니다가 어디에 가서 둥지를 틀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질병이 생깁니다. 뇌세포에 가서 둥지를 틀었다. 뇌세포가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치매가 옵니다. 파킨스시병이 와요.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이 옵니다. 눈에 쌓이면 눈물이 안 나오는 이 안구 건조증이 생겨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은 지금 알러지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누수 증후군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고쳐주면은요, 평생 가지고 다니던 아토피, 알러지, 비염, 천식, 이게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 알러지가 여기 아랫배 나온 거하고 관계가 있느냐? 자, 이 독소를 어느 정도 걸러주면서 먹어야 되는데 독소를 입에서 오랫동안 씹지 않고 그냥 막 먹어주는 사람들,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이 뱃속에 너무 많은 독소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 장에서 지나가는 모든 친구들마다 얘가 나를 망가뜨리는 독소인지 나를 살려주는 영양소인지 이걸 잘 분별해서 영양소만 들어오게 하고 독소는 나가도록 해주는 파수꾼을 여기다 보초병으로 세워놔야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하는 세포가 오전에 아까 오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면역세포라 그랬어요. 그런데 면역세포가 지나가는 친구마다 검문 검색을 하는데 여기 입에서 독소가 너무 많은 것은 아예 안 먹어주고 좀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맛있다고 다 먹어버렸어요.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걸러주어도 끝이 안 나게 독소가 밀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서 이 성질이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가정주부들이 남편이 밥에다 주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을 가지고 하루 세끼 밥만 하고 이 방 청소만 하는 일만 하라고 하면은 저녁 때 남편이 일 딱 마치고 왔을 때 아주 얼마든지 웃으면서 오늘 하루 얼마나 수고하셨느냐고 잘 대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런데 밖에서 일을 남편하고 똑같이 하지.
파김치가 돼서 들어왔는데 또 집에 들어오니까 밥하는 건 여자 일이라고 손 하나 깝다가 안 하지. 설거지도 안 하지. 거기다가 또 재떨이 가지고 와 그러네.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해서는 안 될 과민 반응, 예민 반응의 행동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 중에서 70%가 장에서 지금 이 보초를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독소를 거르지 않고 너무 많이 먹어주는 생활 습관 때문에 이 면역세포가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꽃가루 하나만 들어와도 막 그냥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눈물, 콧물, 재채기 뭐 하나만 닿으면 막 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이 수많은 알러지, 아토피 같은 질병은 여기 장을 관리를 잘 못해주면서 싹이 튼 질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행이 돼서 이게 지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횟가닥할 정도로 너무 과로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예민하게 말 한마디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푹 헐가지고 쫓아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식구를 죽이려고 하는 질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가 면역 질환들이 여기 장이 잘못돼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질병의 증상만 제거해 주려고 연고 바르고 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죽어도 치료가 안 되고 천식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는데, 백투에덴에 와서 이런 질병들이 기가 막히게 치료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천식 환자였지만 이 기별을 발견하고 나서 아주 놀랍게 치료가 된 것을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증상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질병이 여기 아랫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니까 과연 장누수 증후군이 왜 생기는지를 찾아보고 그 생활을 고쳐주면은 근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의 증상까지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좀 보면은요, 이렇게 장벽 세포들이 붙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육모털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 뮤신이라고 하는 아주 투명한 점액질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마다 독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뮤신이라고 하는 점액질이 독소는 너무 이 속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번 걸러주고 영양소만 여기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생활해주는 사람들은 이 투명한 점액질이 다 망가져 버려요. 반투명한 물질로 바뀌면서 영양소조차도 흡수가 되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숙변도 끼고 뮤신도 다 망가져 버렸고 여기서부터 면역세포 70%가 살면서 나 죽겠다 하면서 모든 질병이 싹이 튼다는 것인데, 이번에 이곳에 오셔서 한 주일 동안 백투에덴 디톡스를 해보시면은 여기 장이 놀랍게 청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전에 청이장 2포를 먹었지요. 이 청이장이 장을 청소해주는 기가 막힌 효능이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데도 그냥 변기가 넘치도록 나오기도 하고, 처음에는 막 썩은 내가 나면서 시커먼 숙변이 나오기도 하고, 이 과정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노란 바나나와 같은 황금변이 나오면서 가라앉던 변이 둥실둥실 뜨는, 냄새도 하나도 안 나는 기가 막힌 경험들을 이번 한 주일 동안 빠르면 여러분들 중에서 한 50%는 경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변을 잘 좀 관찰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그냥 변이 나오지 않고 이 디톡스를 하면서 한 5일 내지 20일 정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 낡은 뮤신 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다른 때하고는 다른 변 같다 그러면 그냥 내리지 말고 남의 거는 해줄 필요 없어요. 근데 자기 거는 조금 전에 자기 뱃속에 있던 거니까 이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어인은 임금님 똥을 찍어 먹으면서 그 속의 상황을 판단하곤 했어요. 옛날에 의사는 환자 오줌 찍어 먹으면서 당이 얼마나 있는지 관찰하면서 오늘날 당뇨병학이 이렇게 발달한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건 몰라도 자기 거만큼은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고무장갑 끼고, 그리고 자기 거가 좀 다른 때와는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속을 쪼개봐야 됩니다. 변은 아무리 딱딱해도 물로 흔들면 다 풀어져요. 1시간을 흔들어도 풀어지지 않는 게 섞여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요 낡은 뮤심 덩어리가 시래기 줄기 같기도 하고 뱀 껍질 허물 같기도 하고 무슨 이렇게 오다가 동그란 거 하나 붙어 있고 한 줄이 있고 동그란 거 붙어 있고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이 찌꺼기들이 섞여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거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연구하는 자세로 관찰할 필요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뮤신이 싹 빠져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낡은 게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새로운 뮤신이 재생이 되면서 요 장누수 증후군이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러면 장누수 증후군이 왜 생기는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요것을 고쳐주면은 여기서부터 싹 트는 알러지,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가 하고 보니까 먹는 생활 습관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장누수 증후군이 잘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잘 생기는가 하면은 한 5번 씹고 삼키는 사람들, 5번도 많대. 어떤 사람은 한 번 씹고 삼킨대. 요렇게 밥을 후닥닥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장누수 증후군이 많이 생겨요. 저는 시간이 있을 때 몇 번 씹고 삼키는가 하고 한번 헤아려 보니까 127번을 씹고 삼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봐요. 5번 씹고 삼킨 사람하고 127번 씹고 삼킨 사람의 차이가 뭔가 보면은 127번을 씹으면 입에서 밥이 다 죽이 됐겠죠. 다 죽이 돼서 위장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위장에 들어간 음식은 여기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평상시는 닫혀 있다가 언제 열어주도록 센서가 붙어 있는가 하면은 위장에 들어온 음식이 유미 즉 죽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기다렸다가 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딱 문을 열어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127번 씹은 사람은 이미 이빨이 다 죽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단백질만 싹 아미노산으로 녹여주면은 죽이 됐습니다 하고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번, 10번 씹고 삼키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밥을 5번 씹고 삼키는 사람들은 아마도 재수 없는 밥풀떼기만 한 반토막 정도 났을 거고 웬만한 밥풀떼기는 그냥 통째로 위장으로 다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장은 구워주지 않아요. 위장에 들어온 음식이 하여튼 죽이 되기 전에는 안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장에서는 얘들을 죽으로 만드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 위산밖에 없어요. 여러분, 위산은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만 있어요. 그래서 이 127번 씹은 사람보다도 10번 씹은 사람은 위산이 더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먹는 사람들일수록 위염, 위궤양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위산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위산이 거꾸로 쳐 올라와 역류성 식도염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식도암, 위암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산이
힘들게 위산을 막 많이 분비시키면서 죽을 만드는데 127번 씹은 사람처럼 큰 죽으로 만들면 이때 계속 많이 나오는 위산 때문에 위장이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 위장이 이거 완전 죽이 될 때까지 위산을 계속 분비시키면 우리 주인 양반 위 구멍 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직 곱게 죽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요 정도에서 타협을 하자. 그냥 내려주자 해서 127번 씹은 사람보다도 조금 일찍 문을 열어줍니다. 소화가 되기는 됐는데 탄수화물 하나짜리 될 때까지 소화가 된 게 아니라 탄수화물 한 100개 정도 뭉쳐있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럼 아무리 탄수화물이라도 하나짜리만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육모 구멍 속으로 이 영양소가 흡수가 불가능해요. 흡수가 불가능한데 위장에서 따뜻한 이 소장에서 이 영양소 덩어리들이 계속 남아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부패균의 밥이 돼. 세포의 밥인 줄 알고 먹었더니 실컷 부패균의 밥을 먹어준 거예요. 그래서 독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속이 언제나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그리고 이 독소가 육모를 다 죽여버렸고 이 소장벽 세포 치밀결합 단백질도 다 녹여버렸고, 그래서 영양소는 흡수가 안 되고 독소는 스며 들어오면서 장누수 증후군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00번 씹는 법 하나만 배워도 웬만한 위장병이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장병에는 뭐 먹어야 돼? 이건 두 번째입니다. 100번 씹어서 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가 하고 보니까 밥을 먹는 시간이 들쭉날쭉해요. 손님 왔다고 점심을 안 먹어요. 그리고 다 지나간 다음에 3시에 먹어.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한 끼 굶었다가 두 번째 두 그릇 찾아 먹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느냐? 그 이유는 우리 이 소화 효소는 밥을 먹으면 분비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리듬과 함께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밥을 안 먹어주니까 위산은 나왔는데 밥이 안 들어오니까 어떡할까요? 얘가 위벽을 소화시켜가지고 위궤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안 먹었으니까 다른 시간에 또 두 그릇 먹잖아요. 이때는 소화효소가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굵은 입자의 영양소가 또 여기 소장으로 내려가니까 얘가 부패균의 밥이 되고 독소가 나오면서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끼를 제 시간에 밥을 먹어줘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밥 먹을 때 국을 말아 먹든지 물을 말아 먹든지 밥 먹고 난 다음에 물 한 사발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장누수 증후군이 잘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 국이나 물을 말아 먹으면 여기서 침이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침과 함께 나오는 프티알린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이 농도가 적당하게 맞아져야 탄수화물을 녹일 수 있는데 국이나 물을 말아 먹으면 다 희석이 돼가지고 탄수화물이 소화가 안 돼요. 위장으로 들어가도 위산은 탄수화물은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막 포도당 100개 정도 뭉쳐가지고 소장으로 내려가니까 얘가 또 부패균의 밥이 되고 썩어서 독소가 나오고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서 물을 딱 한 사발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위산이 또 희석이 되면서 단백질이 소화되지 않고 굵은 입자 상태로 소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물 마시는 습관부터 우리가 바꿔야만 됩니다. 물은 마시면 위장에서 30분이면 흡수가 되고 위장에서
들어간 음식은 2시간이면 흡수가 끝나요. 그래서 위장에 들어간 음식이 소화되는데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물을 마시려면 식후 2시간이 지나면서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을. 그리고 밥 먹기 전 30분 전에만 마셔주면 30분이면 위장에서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소화를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후 2시간 이후부터 식전 30분 긴 공복 시간에 자유롭게 물을 미리 마셔주면 밥 먹고 나서 물을 안 마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밥 먹을 때 물을 안 말아 먹어도 이미 수분이 몸속에 충분하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자, 4번째는 채소를 잘 안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장누수 증후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채소 속에는 소화가 되지 않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장을 지나갈 때 그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섬유질이 수세미처럼 육모를 한 번씩 싹 설거지를 해주고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숙변이 쌓일 시간이 없어요. 독소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소가 축적이 돼서 장벽에 있는 육모가 다 녹아 없어지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즐겨 먹는 습관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또 고기를 즐겨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장누수 증후군이 생깁니다. 고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소보다도 독소가 몇 배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10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10배나 많은 독소가 이 장벽에 달라붙기 시작을 하면은 숙변에다가 뮤신도 낡아버리고 그러면서 여기 육모도 죽이고 치밀결합 단백질도 다 녹여버리면서 10배 이상 많은 독소가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백미, 설탕, 과자 이렇게 단순당을 먹는 사람들이 장누수 증후군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섬유질이 없는 당분만 있는 이런 정백미를 먹으면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장에 들어가서 얘들이 떡처럼 굳어가지고 일주일이 돼도 나가지 아니하는 변비가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그 독소가 남들은 이 섬유질이 막 변 속에 숭얼숭얼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쭉쭉쭉 빼주는데 일주일 동안 안 나가면 이 독소가 결국은 육모를 다 녹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음주, 흡연, 스트레스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생활 습관은 고칠 생각하지 않고 뭘 먹어서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와서 이게 왜 중요한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대지 않고 100번 씹어 그러면 잔소리입니다. 고칠 마음이 없어요. 안 고쳐져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연구된 결과를 들어보니까 야, 이게 잘못됐구나.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자가진단이 끝났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결심을 해야죠. 내가 이제는 100번 씹고 삼킨다. 그래서 청호식 먹을 때도 큰 수저로 먹으면 안 됩니다. 티스푼으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죽이지만 100번을 씹는 연습을 해야만 됩니다. 새 수저로 먹어버린 사람은 배고프다고 이제 중간에 포기해요. 그런데 요걸 티스푼으로 여러 번 나눠서 100번씩 씹어서 삼키는 사람들은 야, 희한하다. 어떻게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 하나도 안 고프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배부르다고 하는 느낌은 여기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주는 현상이에요. 여기 시상하부에 만복중추신경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해보니까 씹을 때마다 어금니가 딱딱 달 때마다 그 자극이 시상하부의 만복중추신경, 시상하부 안쪽에 붙어 있다 그랬어요. 만복중추신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배가 더 많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세 숟갈로 먹는 사람보다도 티스푼으로 한 50수저 먹으면서 100번씩 씹는 사람은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래서 요 강의를 듣지 않고 딱 요 먹을거리만 가지고 와서 디톡스 하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3일 뒤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참석하시고 낮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런 내용을 하니까
요 어플에서 꼭 강의를 어느 시간에든지 들으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긴 사람들은 여기 이 장을 청소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6시 반에 일어나자마자 여기를 기가 막히게 청소해주는 청이장, 요걸 2포를 물 2잔으로 마시는데, 한 잔이 얼만큼이냐? 컵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 컵으로 한 잔입니다. 180 내지 200cc짜리 한 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2잔으로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마시지 않으면 청이장이 물을 버부면 10배로 부풀어 올라와요. 그래서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얘가 변을 한 다발씩 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먹어야 부피가 커지는데, 요걸 먹고 물을 안 마셨다? 얘가 떡이 돼가지고 오히려 변비가 돼요. 그래서 이게 꼭 물 2잔으로 마셔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랫배를 자꾸 마사지를 해주시고, 이번 주에는 밥을 안 먹기 때문에 한 주일 동안 딱 한 번만 대변을 보면 정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먹었는데 매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이고, 이번 주 토요일 끝나기 전까지 한 번 이상만 보면 정상이니까 4일 뵀는데도 변 안 나온다고 저 찾아오면 안 돼요. 다른 때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변이 안 나오면 변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토요일까지 안 나와도 배는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안 먹었으니까 나갈 게 없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한꺼번에 다 나오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걸 염려하면 변비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장을 싹 청소해 주면서 우리가 이 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신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다 결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이 휴가가 아니고 아예 그냥 사직서를 냈어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 따라 일본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그만두고 이제 계획을 아주 철저히 짰는데,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설악산 힐링 캠프에 참여를 하고서는, 이야, 이건 너무너무 좋다. 우리 자녀들도 다 이걸 한 번 정도는 들어야 되겠고, 우리 그래야 손자들까지도 건강하겠다. 그래서 새 아들 둘, 딸 하나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너희들 꼭 요거는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여름 8월 달 한 달 동안 아빠 엄마가 여기 힐링센터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한 달 중에서 아무 때고 시간 맞춰서 여기 2주는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봤는데 그 부모를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요즘 자기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그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이런 데 오라고 하면은 올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중에 착한 놈 하나 정도는 올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세 자녀는 오는 날짜는 다른데 다 오는 거예요. 야, 내 자식이라도 올까?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사신 분은 아닌데 어떻게 살았으면 이유도 묻지 않고 아빠 엄마가 오라고 하면 오나? 그게 조금 모질하는 애들인가 하고 봤더니 다들 굉장한 자녀들이에요. 와서 아빠 엄마가 좋다고 했으면 뭐가 틀림없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라고 했을 거다. 다 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결혼 한 달 남겨둔 이 딸한테 오라고 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는 거예요. 2주를 거기서 그 한 달 중에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굴에 아토피보다도 더 심한 피부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연고로 요걸 발라가지고 날짜를 잘 조절하는 기술이 탁월합니다. 이건 뭐 불치병이라고 병원에 가서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결혼식 하는 날 잘 맞춰서 요걸 바르면은 결혼식 하는 날만큼은 깨끗한 얼굴로 나갈 수 있다. 이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2주를 이 프로그램을 딱 했더니 약을 끊고서 이게 꼬독꼬독 좋아지는 겁니다. 2주 만에 상당히 좋아지고 몇 개가 분화구처럼 남았어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야, 이거 잘하면 완전히 없어지겠네. 그래서 마지막 한 주, 결혼하기 마지막 한 주는 엄마하고 이제 같이 잠을 자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한 주는 그래도 가서 준비를 해야 되겠고 마지막 한 주를 엄마하고 같이 자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잘하면 완치가 되겠어. 한 주만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러면 엄마 아빠도 여기 더 연장해서 있을 테니까 여기서 같이 있으면 되지 않니? 그래서 결혼하기 한 주 전에 이 디톡스를 더 했어요. 그랬더니 약을 끊고서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졌는데 전체 참여자들 중에서 피부가 그냥 보통만 돼도 괜찮은 건데 제일 아름다워요. 제일 깨끗해. 그래서 갑자기 주례를 바꿔가지고 주례를 저한테 서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대구까지 가서 갑자기 주례까지 섰어요. 수많은 아토피 환자들이 불치병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 비결은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더니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그냥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것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 디톡스를 할 때 꼭 효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속으로 장에서 들어와서 다 걸러져 버렸으면 좋은데 이 독소도 끈질겨서 그 중에 몇 놈은 몸속으로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얘가 여기저기 다니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다 끌고 간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 독소가 너무 여기저기 찌르지 말라고 기름 보따리로 보쌈을 한 상태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고 가서 간해독 1단계 끝나고 나면 간해독 2단계 아주 조직적으로 근본적으로 해독을 시켜주는데 간해독 1단계 내용은 기름 보따리 속에 들어있던 이 지용성 독소를 기름 보따리를 풀어서 밖으로 꺼내가지고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풀어준다고 하는 것이 간해독 1단계입니다. 해독학의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용성 독소의 보따리를 풀어주는데 저절로 풀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때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이토크롬 P450 계열의 효소들이 있어야 이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굶는 디톡스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은 빠질지는 모르지만 몸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적절한 효소를 우리가 지금 먹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먹는 게 좋아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기 어플을 깔고 회원 가입을 한 사람은 시간마다 이 스마트폰이 지금 청이장 2포 먹을 시간입니다 하고 알려줘요. 지금 청호식 먹을 시간입니다 알려주면 그 비서가 시키는 대로 먹으면 쉬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효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좀 대충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가고 네 번째 또 중요한 것은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프로그램이 복잡하냐? 꼭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간해독 1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이 지용성 독소 보따리가 딱 풀어지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먼지가 보따리 풀어지면서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디톡스를 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놔뒀을 때보다도 활성산소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나오자마자 청소해주지 않으면 디톡스 하다가 병을 얻어요. 그래서 몸속에 어딘가 달라붙어 있었던 독소들이 간해독 1단계를 통해서 기름과 찌들어서 떡이 돼 붙어 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오는 게 간해독 1단계인데, 떨어져 나왔지만 아직 몸 밖으로 버릴 시간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가지고 혈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러면 얘가 뇌혈관을 타고 돈다. 그럼 머리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머리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너무너무 아파요.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찌뿌둥할 수 있어요. 치료가 잘 되는 과정에서 이게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붙어있던 독소들을 막 뜯어낼 때 무슨 느낌이 드는가 하면 메스꺼운 느낌이 들어요. 더부룩한 느낌이 듭니다.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떨어져 나온 독소를 견딜 수가 없어서 입으로 토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오랫동안 소화기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 눈 뜨고 봐주기 어려울 정도로 치료가 급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은 그날부로 포기를 합니다. 강의를 들은 사람은 힘들지만 기뻐해. 이야, 이거 효과 있다. 속으로는 좋아.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소화기관이 안 좋은 사람들, 평상시 약을 많이 먹은 사람들, 튀김, 고기, 안 좋은 음식 많이 먹은 사람들, 머리가 많이 아파요. 몸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데, 여기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내일 모레 정도 지나가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걸 잘 해야 되는데, 디톡스를 난생 처음 하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요. 평생 묵은 독소를 다 떨어내기 때문에 힘든데, 여기 이미 지난번에 몇 번 해본 사람들, 두 번째, 세 번째 한 사람들 손 좀 들어보세요. 디톡스를 예전에 어디선가 이걸 하고 또 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도 이번에는 거짓말처럼 힘이 하나도 안 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청소를 했기 때문에 몸이 상당히 좋아져서 하나도 배고픈 줄도 모릅니다. 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 하면서 힘든 분들은 치료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비를 꼭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활성산소를 그때마다 빨리 씻어줘야 내 몸을 망가뜨리지 않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오전 10시에 항산화 주스를 마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끝나면은 항산화 주스하고 포도 주스를 몇 봉지를 나눠 드릴 거예요. 이 효소의 특징은 이 47도가 되면 죽기 시작을 하고 70도씨가 되면 다 죽기 때문에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들어있는 요 과일과 채소를 짜자마자 영하 20도로 냉동을 시킨 거예요. 냉동을 시키면 효소가 100%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가면 이것을 어디다 넣어놔야 될까요? 냉장고에다 넣으면 안 돼요. 냉장고는 4도씨인데 4도씨에서도 효소는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꼭 냉동실에다 넣어가지고 얼음으로 엎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날 시간표에 따라서 먹는 날 먹을 것만 하나 내놔야 돼요. 내놔서 자연 해동이 되면 좋고, 시간이 됐는데도 안 녹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도꼭지 틀어서 뜨거운 물이 나오게 하고 거기다가 한 10분 담궈 놓으면 돼요. 그리고 아랫배가 차고 속이 찬 사람들은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속이 찬데 찬 것을 먹으면 더 설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특별히 이게 팩으로 들어있으니까 따뜻하게 데펴서 먹으면 훨씬 좋고, 아랫배를 찜질을 하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너무너무 냉증이다. 그런 사람들은 생강차를 끓여서 이 이뇨차 먹는 데다가 좀 넣어서 같이 먹으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항산화 주스를 10시에 먹고, 그리고 오후 3시에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를 먹습니다. 그때는 청삼혈이라고 하는 효소로 만들어주는 항산화제를 먹는데, 그거 한 포를 따뜻한 물 한 잔에다가 커피처럼 타서 마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 혈관을 완전히 청소해주는 그런 효소예요. 항산화 주스와 거의 비슷한 효능이지만 더 강력하게 만든 그 효소를 이번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살아있는 상태로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모습으로 바로 짜서 냉동시킨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리니까, 그냥 부뚜막에다 올려놓으면 얘가 부풀어 올라와요. 썩어가지고 꼭 냉동실에다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또 중요한 키포인트를 보면은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포함 영양소를 먹으면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에 녹는 간해독 1단계가 끝났으면은 이제 이것을 몸 밖으로 버려주는 간해독 2단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절로는 안 나갑니다. 포승줄로 묶어서 강제로 끌어다가 버려줘야 되는데, 포승줄 역할을 해주는 포함 영양소는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먹어주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간해독 2단계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몸이 더 디톡스하다 망가져요. 그래서 저녁 때 먹은 청오식 속에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칼슘, 비타민 B1, B2, 24가지 이상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효소를 먹는데, 따뜻한 청일수가 들어간 물을 넣어가지고 한 3분을 저으면은 얘가 호박죽처럼 됩니다. 이것을 100번씩 씹어서 먹으면은 요 효소가 이제 공급되면서 모든 영양소를 포승줄로 묶어서 몸 밖으로 버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오식에 보면은요, 비타민 B2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볼 때에 약간 연노란색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상이 아니고 비타민 B2의 색깔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간혹 가다가 빨간색 오줌이 조금 비치는 사람도 있어요. 변에서나 오줌에서. 특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무슨 질병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은 10시에 먹은 항산화 주스 속에 들어있는 빨간색 비트가 흡수가 다 안 되고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24가지 이상의 각종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청오식을 먹는데, 하루 3번 중에서 포도주스 하나로 포도당을 먹고 청오식을 2번 먹는데, 요것을 포도주스하고 바꿔서 먹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밖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들고 나가기가 불편하고 청오식은 들고 나가기가 쉬우니까 아침에 포도주스를 먹으라고 했는데, 특별히 사정이 있어서 아침에 청오식, 점심에 포도주스, 요건 상관이 없겠어요. 자, 6번째는요, 이번 기간 동안에 땀을 흘려줘야 됩니다. 이걸 안 해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넘어가요. 이 물에 녹는 독소를 이제 땀구멍으로 땀과 함께 버려줘야만 몸이 빨리 가벼워지는데, 이게 땀이 잘 나가주기 위해서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운동으로 땀을 충분히 흘려주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찜질이나 사우나실에 가서 땀을 빼는데,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오래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탈진 상태가 옵니다. 한번 그냥 쫙 빼주는 정도로 하면 돼요. 그것도 어려우면 반신욕이나 아니면 족욕을 하면서라도 땀을 한번 쫙 빼줘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이번 기간에 소변을 많이 봐야 됩니다. 소변을 많이 봐야 되는데, 자, 우리 몸에서 독소를 다 풀어준 그 찌꺼기들이
이제 몸 밖으로 오줌으로 버려줘야 되는데 거기 아직도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미네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신장에서 다 걸러주고 나머지 찌꺼기만 오줌보로 보내가지고 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줌이 이번 기간에 많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오지를 않으니까 많이 마셔야 돼요. 특별히 청일수를 탄 물을 마시는데 500ml짜리 5병을 마십니다. 500ml짜리 따뜻한 물, 오늘은 플라스틱 병으로 가지고 왔지만 내일은 따뜻한 물이 들어가도 괜찮은 제대로 된 물병을 꼭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담아서 거기다가 청일수 한 포를 넣습니다. 그럼 노란 차가 돼요. 이걸 왜 먹느냐? 여기 신장에 모든 독소 찌꺼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데 독소는 기름 보따리에 포장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소가 풀어져 나오면서 신장에 기름 덩어리가 많이 이번에 와장창 하고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들어가면 사구체라고 하는 이 모세혈관이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기름기에 찌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 청일수를 한 포만 삼계탕 끓이는데 넣어보면은 기름이 한 방울도 뜨지 않을 정도로 다 분해가 되는 그런 특별한 효소차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500ml에다 하나 넣어서 마시든지 청이장 먹을 때도 그물로 마시고 청호식도 그물로 타서 먹는데 하루에 4포씩을 줍니다. 4포씩을 주는데 그것을 다 4병을 먹으면은 여기 바닥에 4개가 가라앉아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따뜻한 물만 하나 더 붓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이 우러나서 하루에 5병 2500ml를 마시면 시간표에 써놓은 대로 다 해도 딱 맞아요. 그렇게 청일수를 이번에 모든 물을 마시는 기회가 있으면 마시도록 한다. 청일수도 무슨 나뭇잎 하나 이렇게 봐서 가지고 만든 그런 녹차 이런 게 아닙니다. 수십 종류의 여러 가지 재료들을 1차 발효, 2차 발효, 3차 발효를 이 제약회사급에서 제약회사에서 만든 그런 발효차예요. 그것을 마시면서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배변력을 높여줘야 되는데 간에서 해독한 독소를 쓸개 주머니에다가 모아놨다가 쓸개즙과 함께 십이지장으로 버려주고 소장, 대장을 통해서 대변과 함께 싸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먹어주질 않기 때문에 변이 안 나가요. 관장을 하기 전에는 안 나가는데 관장을 잘못하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이장을 아침에 2포, 저녁에 2포를 먹는데 얘를 먹어주면 관장을 하지 않아도 밥을 안 먹었어도 아주 놀랍게 아주 특이한 변들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변이 나오는지 살펴보느냐? 관찰하라고 하니까 그냥 멍하니 변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뭘 보라고 하는가 하면 첫 번째 냄새를 맡아보라는 거예요. 디톡스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는 썩은 내가 납니다. 아, 디톡스가 한참 되는구나. 시궁창 썩은 내가 나는 거 보니까 옛날에 먹은 약이 다 빠져나오는가 보다. 디톡스가 다 끝나면은 부드러운 냄새가 나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부드러운 냄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냄새가 나는데 싫지 않아. 아주 건강한 애기 똥 냄새처럼 그렇게 아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때까지 이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을 보는 것입니다. 색깔이 썩은 내 마냥 시커먼 거막 별별 색깔이 나오는데 건강하게 디톡스가 다 끝나면 무슨 색으로 나올까요? 황금색으로 나오면 이게 이제 제대로 다 끝난 거예요. 누런 황금색이 나오느냐. 자, 그 다음에 쉐이프, 형태를 봅니다. 이게 다 풀어져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독소가 많을 때. 이게 또 돌멩이처럼 조약돌처럼 뭉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의학에서 이게 다 질병이 다릅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거기까지 몰라도 일단은 그 형태가 너무 풀어지지도 않고 너무 단단하지도 않는 이렇게 바나나 변이 나와야 돼요.
한 자루가 쑥 나오는 겁니다. 이걸 자루변이라고 그래요. 자루변이 나왔느냐, 조약돌이 나왔느냐, 요거 다 이상이 있는 것이고, 딱 바나나처럼 한 자루가 딱 나오면 이게 청소가 잘 된 건강한 변입니다. 그 다음에 농도, 덴시티를 봐요. 이게 변이 독소가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청소가 다 되면은 변이 둥실둥실 떠요. 오랜만에 노란 황금변이 바나나처럼 생겨가지고 둥실둥실 뜨면은 이걸 공부한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와, 좋네, 좋네. 그 좋아진 기분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필링, 느낌을 보는 겁니다. 뭔가 속이 나쁜 게 들어왔고 병원균이 들어와서 설사를 하면은 특징이 이 밑에 항문이 따끔따끔따끔해요. 그리고 싸고 일어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디톡스를 하면서도 설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건 어떤 병원균 때문에 나오는 설사가 아니에요. 독소, 나갈 독소가 너무 많으면 설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특징이 독소가 나갔기 때문에 싸고 나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요. 몸이 더 가벼워져요. 예, 하루에 10번씩 설사로 내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관찰을 하면서 내 몸에서 어떤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도 매일 일지를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이 카톡이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에 올리세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지금 4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제가 답변해 줘야 될 내용은 그걸 통해서 답변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좋아진 것이 있으면 거기다 또 올려주시면 오늘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좀 내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화들을 또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번에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톡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동차가 오래돼서 삐그덕거리고 덜커덩거릴 때에 자동차를 엔진을 뜯어보면은 찌꺼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것을 한번 싹 청소해 주는 게 볼링인데, 볼링을 하고서 운전을 해보면 차가 어떻게 나가나요? 아주 스무스하게 나가듯이 60년 써먹었고 한 70년 써먹었으니 이제 한 번 정도 내 몸도 보링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디톡스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생 살아오면서 쌓인 독소를 싹 청소해주는 볼링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하시고,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또 카톡으로 질문을 올리시고 그렇게 해결을 하면서 오늘 검사를 하셨는데 금요일날 다시 검사하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말로만 저렇게 좋아진다고 하는 것인지 진짜 나에게도 반응이 있는지 그것을 실험을 해보고 확인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거 먹고 밥도 먹느냐고 물어보는 분이 벌써 몇 분이 있어요. 네, 밥을 먹으면 디톡스는 죽지는 않지만 디톡스는 정지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것 외에는 먹지 마세요. 아주 정말 위험해서 먹는 약이 있으면 그건 좀 먹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은 다 미루어 놓고 여기서 주는 것만 가지고 일주일 먹으면은 디톡스가 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멋지게 해보자. 서로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를 치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일권 박사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백투에덴 힐링 센터로 오십시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각종 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류마티스, 아토피,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등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유전학에 의하면 이러한 각종 생활 습관병들은 태어날 때 이미 부모로부터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한 후생 유전학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후에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은 예방의학, 한의학, 천연치료학, 심리영양학 등의 최첨단 학문의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후생 유전학을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서 각종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백투에덴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인 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건강식 프로그램인 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라 했습니다. 만 가지 질병은 한 가지 독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양방에서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질병이 3만 6천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의 치료 환경을 갖춘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 센터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항산화 주스, 해독을 위한 효소,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건강식 등의 치료 방법으로 완전한 치유와 행복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